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 5세 아래서 깨어났어요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어, 알 프로젝트에는 보통 알 프로젝트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알을 탄생 그래서 올 주제도 맞는 것 같아요. 봄도 되고 올도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안 했던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준비 단계가 아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 단계는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 선정의 이유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추출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알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이 알기 전에 선생님의 생각이 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못 하시겠다, 바쁘다 이런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알에 대해서 있습니다 하고 예시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 정도는 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체크해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알인데 요런 것도 있었네 이러면서 요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수업하시는데 재미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면은 선생님이 행서수술하면 아이들도 그러고 그러다 보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좀 준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망 작업. 주제망 작업은 제가 프로젝트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수업을 진행할 때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제망이 나와 있을 때 주제망을 가지고 내가 이 컨셉으로 가겠다,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제망도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나는 이런 것들도 더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 하는 것들도 끼워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에 중심 개념 그랬는데 이 중심 개념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지 유아들하고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하셨을 때 통합교재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달락달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이 없어도 수업 진행하시는데 지장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수업은 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가고 아주 넓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중심 개념이 선생님이 딱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게 왔다 갔다 흔들리겠죠. 그래서 중심 개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더한 것을 또 보충하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래 기본 어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고 아이들의 질문이 수시로 여기서 불쑥불쑥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본 어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수업을 진행하실 때 매끄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질문 목록. 제가 질문 목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로젝트에서 질문 목록은 꽃이다. 왜? 아이들이 흥미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아이가 성취감을 느꼈을 때 이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가 아주 배가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질문 목록은 어떤 것이 아이들이 궁금해할까 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거 되돌아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것을 어떻게 애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가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활동 예상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활동 예상안이 요런 예상안이 있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읽어보시고 우리 애들하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어. 우리 교실에서는 이런 게 맞아. 이거는 너무 벅차. 이런 거 체크를 딱딱딱딱 하셔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 요거를 참조로 바탕으로
거기다 덧입히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원 목록 있어요. 프로젝트 수업은 뭐예요? 주입식이 아니라 그랬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 질문하고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어디서 해결해요? 어떻게 해? 자원이 있어야죠. 그래서 1차적 자원, 2차적 자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해서 교사 혼자 다 충당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바쁜 부모님은 못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을 할 때 수업하기 전에 가져온 자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아요. 아이가 나는 이것을 우리 집에서 갖고 왔으면 자부심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자기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궁금해서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학습을 할 때 훨씬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환경 꾸미기가 있어요. 환경은 아이가 그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겠죠. 알을 한다 그러면서 뭐 교실에 알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러면 애들이 뭐 알이 뭐야, 계란뿐이 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이 이런 알도 있었어? 와, 얘가 알을 낳아? 막 이러면서 애들이 궁금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구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경 구성을 할 수 있게 A4 용지로다가 이렇게 딱 드리는데, 그거를 가지고서는 어떤 원에서는 전체 그냥 붙여갖고 큰 브로마이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원에서는 이렇게 끈으로 해갖고 집게로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꾸민 원도 있더라고요. 어떤 원으로 가니까요, 바닥에다 이걸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막 밟고 놀아 애들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그 바인더가 이제는 크라프트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판을 가지고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나중에 그 환경판에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곤충이나 알 낳는 동물을 오려서 이렇게 붙여서 환경판 꾸미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드리는 거는 이렇게 작은 거 하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에 대한 뭐 동시, 동료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성장 과정 이런 것도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교실에 그대로 붙이세요 하고서는 저는 안 내보내요. 이렇게는 보내드려요. 이렇게는 보내드리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교사에 따라서 막 오리세요. 오리고 큰 전지에다가 애들하고 막 갖다 붙이세요. 뭐 아이들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생각하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틀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화살표를 쭉쭉쭉쭉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서 와, 이랬었구나. 그래도 그게 교육의 효과거든요. 그리고 교실에 또 저희가 보내준 것만 딱 붙이면 너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와서 봤을 때도 이렇게 교육의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에 대해서 교구가 나가는데 교구가 여기 교구 리스트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멀티리얼 박스에 이게 다 나갈 거예요. 그러면 교구 리스트가 쫙 들어있어요. 몇 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교구를 어떻게 활용하세요 이런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이거 그냥 교구 이거 왔네, 이게 없애지 말고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 이게 참 요긴하게 사용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계란판을 넣어줬어요. 계란판 어디다 쓰라는 거야? 뭐 계란을 여기다 담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환경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핀에서 잠깐 이제 훔쳐본 건데 환경판으로 꾸미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원에 따라서 저희가 보내준 거 외에 더 하셔서 이 환경판을 꾸밀 수 있게 제가 또 이제 PPT 자료에다가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꾸며보세요. 그러면
이쁜 교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은 되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직접 좀 만들어봤어요. 이거 개인도 교구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거는 파스타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 프린트물로 다 제공이 돼요. 뭐 이거 오려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상자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이제 꾸미기가 있는데, 이런 꾸미기 할 때도 이 상자를 갖다 이렇게 밑으로 제끼면은 훨씬 넓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요. 요거를 많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여기다 세울 수 있겠는데, 저희가 여기 세우는 것을 안 해주고 그냥 도무송을 해버렸기 때문에 세울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스티로폼을 붙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니은자로 해가지고서는 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작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샘플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교구를 저희는 기본적인 것뿐이 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 드리면 좋겠죠, 완벽하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작게 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교구는 언어 영역, 수호 조작 영역, 미술 영역, 음률 영역 이렇게 쫙 다 영역에 맞게 들어가고, 원래 프로젝트 수업이 전체 연력을 아울러서 융합적 사고를 일으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건 가정통신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원을 부모님들한테 요청하거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주제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저희들에게 동참해 주실 분들은 연락 좀 주세요 하고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이제 준비 단계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하고 시작해야죠. 그러면 그러면은 R부터 들어가나요? 이제 봄이 되었어요. 봄에 어떤 알들이 나올까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단계는 저희가 교사 지침서에 다 들어있고요. 저희 교사 지침서에는 주간계획안, 월안, 그 다음에 일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업에는 별로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집어넣어 드렸어요. 왜 그랬냐? 이게 처음 하는 선생님들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처음 하는 선생님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넣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느 만큼 하는 선생님들 그냥 교사 지침서 갖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잘하셨던 선생님들은 교사 지침서도 필요 없죠? 잘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 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간계획안이 있는데 월, 화, 수, 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보고 그대로 월요일날 요거 하세요, 화요일날 요거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통합교재는 그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프로젝트 수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편하라고 잘라놓은 거지 요일대로 하세요 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저희가 5주로 짜니까 5주를 가지고 어떻게 석 달을 하나 그러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재량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 사정에 따라서 어떤 데는 견학도 가고 행사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단계에서는 저희가 먼저 이제 원 주변부터 아이들이 가서 이제 알 있는 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공원도 가고, 그리고 정 알을 못 찾겠어 그러면 슈퍼마켓도 가서 견학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생각 모으기 이게 이제 일주일에 다 되어져요. 생각 모으기, 주제망 짜기, 유목하기 이런 게 일주일에 이제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단계가 끝나면 전개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작 단계가 일주, 전개 단계가
2, 3, 4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서 5주로 저희가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 단계는 아이들에게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라는 게 뭐지? 어떤 게 알이었지? 알에서 뭐가 있을까? 알이라는 거 내 주변에서 봤나? 이렇게 하고 쑥 살피는 거여서 아이들의 흥미를 돋구는 그 주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시작 단계에 뭐가 있냐면 이전 경험 나누기가 있고요. 1차 표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 경험 나누기는 뭐예요? 들어가기 전에 너 알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 이럴 때 애들이 결함이요, 뭐 메추리알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뭐 별 생각이 없어요. 알이라는 게. 그런 아이들은 그냥 친구 거 보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하는데 그 방법은 되게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림만 그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애들은 뭐 진짜 뭐 동그란 거 뭐 돌멩이 같은 거 갖고 와서 이거 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세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돌멩이도 그냥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 표상은 이제 봄이에요. 그 다음에 알이라는 게 이렇게 개구리도 봄이 돼서 이렇게 알에서 이렇게 깨어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수업하고 생각 모으기 하고 1차 표상을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1차 표상하고 2차 표상은 제가 뭐 이전 경험까지는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1차 표상하고 2차 표상은 제가 꼭 하라 그래요. 프로젝트 수업에서 1차 표상하고 2차 표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 아이가 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1차 표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전개 단계를 거쳐와요. 여러 가지 뭐 탐구도 하고 동료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알에 대해서 애들이 전개 단계를 쭉 거쳐오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너는 알을 어떻게 생각해? 그랬을 때 처음에 알이라는 건 뭘까 하고 이 단계를 쭉 거쳐오면서 알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표상에 왔을 때는 이 아이가 그 알의 구조를 배웠으면 또 알의 그 알 속에 공기 주머니도 있고 그렇거든요. 공기 주머니만 크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옛날에 알을 그렸으면 알이 그 병아리가 깨어서 나오는 거를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1차 표상, 2차 표상은 되게 아이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얼마나 봤을까를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또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 중요해서 그거는 꼭 하세요 하고 이 전개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영역을 자유선택 활동, 대집단, 소집단, 실외 활동 그래갖고 요게 다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요거 PPT로 저희가 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저희 PPT만 보면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PPT 자료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해요. 프로젝트인데 무슨 이야기 나누기가 필요해? 왜 PPT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많은 것을 접했을 때의 사고하고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사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배우는 그냥 주입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보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의 창의력 있는 발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PPT 자료를 많이 제공해 드렸는데 요거를 그대로 매일같이 하세요. 이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요게 되게 흥미로울 것 같고 요게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요걸 아이들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통합교재 가지고 수업했던 방식을 여기다 도입을 하면 힘드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자유스럽게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거 흥미로워하는 거 선생님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를 참 많이 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힘들겠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겠다, 재미없겠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까지 저희가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자세하게 저희가 다 PPT 자료에다 수록해 뒀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로 가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했던 수업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뭐 박물관 놀이를 해요. 뭐 알 박물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박물관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런 놀이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교실에 하나 정도는 상징적으로 대그룹으로 만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차 패상까지 하고 전시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그동안에 했던 수업의 것들을 쫙 전시를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은 교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친구한테 배우는 거 더 좋아해요. 그리고 속으로 그걸 많이 이렇게 자기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 같은 거 하는 건 되게 효과적이고요. 또 동생반이나 뭐 형님반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뭐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발표하고 또 부모 참여 수업도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데에서 아이들이 발표력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했던 애들은 일반 수업을 했던 애들보다 학교에 가서 발표력이 엄청 좋아요. 프로젝트 수업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만 4세, 5세에는 교사 지침서를 아예 다른 거를 내줬어요. 왜냐면 프로젝트 수업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발달 수준이 그렇게 따라오기가 프로젝트 수업하고 매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만 4세, 5세는 3세, 4세는 그렇게 했는데 5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업하기가 그냥 무난하고 아이들도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제가 끝에다가 살짝 개정 놀이과정 맞춤 놀이하고 넣어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주제를 갖고 노는 걸로 했어요.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를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는 소주제 하나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사라진 동물. 그래서 사라진 동물에 대해서 사라진 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 통합 놀이 활동 그래갖고서 여기 쫙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드라마 놀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 건데 그 전에 사라진 알에 대해서 저희가 PPT 자료도 다시 넣어드렸고요.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고 다 넣어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수업하시기는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우리는 지구에 가고 싶어요 하는 동화를 한 편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 동화를 읽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놀잇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주도 만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예제로 뒤에다가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수업 플러스 개정 과정에 맞춘 요거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요것도 함께 수업을 진행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참고하시고 함께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본사로 연락드리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